안녕하세요. 텍스세미나 핵심 알기 전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. 최근에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도메인을 잘 아는 현업 직원들이 AI를 직접 운영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사내에서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구해줘 AI에서는 이러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사내에서 양성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AI 플랫폼 전문 기업인 데이터이코의 김태용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저희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젝트나 그런 활성화가 좀 실패를 하는 거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.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월급쟁이고 뭐 PD님은 아니실 수 있지만 저희 김선태 부장도 그렇고 저희는 다 월급쟁이다 보니까 회사를 입사해서 특정 조직에서 업무를 볼 때 제가 오래 해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조직에서 야 우리 AI 시대인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만들어야 되니까 너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던지면 귀찮죠. 그렇다고 뭐 그거 하면 1억 더 줄게 하면 하죠. 그렇죠. 네, 돈을 안 주고 더 하라 그러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그 조직적으로 이때 시간 찝어놨으니까 가서 파이썬 교육 듣고 와, R 교육 듣고 와 하면 교육은 듣습니다. 근데 그쵸.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죠. 그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육만으로는 직원들이 CDS화 할 수 없다. 그래서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데이테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기는 하지만 저희 고객사 중에 LG화학이라는 고객사가 있어요. 네. 근데 LG화학이 그 데이테이코를 도입하고 나서 저희하고는 따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LLM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. 근데 LLM을 자기네가 만든다고? LLM? 네네네.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네. 어차피 데이터이코를 도입하셨으니 데이터이코와 같이 LLM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결과물을 실제 저희 그 개발을 하신 두 분의 인력이 저희 미국 행사에 가셔가지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한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어요. 네. 근데 직원분들 입장에서 사실 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외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인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LG화학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했었는데 네. 약간 그런 식의 동기부여가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동기부여 외에도 사람들이 동기부여만 된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. 근데 CDS 분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잘 몰라요.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? 잘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혹은 제대로 개발이 되고 혹은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때 그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주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그 CDS 교육만 던져주거나 툴만 던져주고 네네. 그 CDS 분들이 얼마만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CDS 분들이 좀 힘을 잃으시는 경우가 좀 있죠. 네. 아마 이거는 뭐 쿤텍에서도 올해 저희랑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초반에 뭐 솔루션 검토도 좋고 다 좋지만 약간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좀 전에 언급한 이슈들을 가뜩이나 AI 전문 인력과 체계가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풀 수는 없겠지만 현업들이 쉽게 자기의 데이터로 AI를 체험해보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직관적이고 쉬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CDS 분들이 정말 데이터이코를 활용을 하면 얼마나 그 쉽게 CDS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IT 회사에서 그래도 꽤 근무를 하면서 저희 리멤버 많이들 쓰시잖아요. 네, 쓰죠. 네. 리멤버에 있는 명함 데이터를 CSV 파일로 받은 다음에 데이터이코에 연결을 해서 1차적으로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 데이터이코가 마케팅을 할 때 타겟팅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본인의 리멤버 데이터 갖고 한 거네요? 네네 맞습니다.
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보기 때문에 마스킹을 안 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네. 여기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리멤버 데이터라는 컬렉션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저한테 권한이 있는 이 데이터 컬렉션을 눌러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프레뷰를 누르게 되면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떠요. 그래서 이게 데이터 이쿠에서 마스킹을 한 거고. 자동으로 마스킹한 거예요? 마스킹을 한 거고. 제가 이미 로직을 걸어놨죠. 네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러면 일차적으로 로직을 확인을 한 거죠. 어떤 정보는 마스킹하라는 로직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? 네네,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네. 유스를 누르면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추가 생성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 플레이그라운드에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 마스킹이 되어 있는 정보는 무시를 하면 되지만 1차적으로 이 데이터셋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전자메일 주소라든가 직함이라든가 이런 데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회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.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노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스태틱스를 누르면 그 데이터 이쿠가 자동으로 이 해당 DB에 있는 그 통계값을 결과물을 뱉어내서 어느 정보에 그 분포도가 많이 있는지를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T 출신이다 보니 밸류 없는 거 외에는 IT 기획팀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은 데이터 이쿠는 김태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할 때는 IT 기획팀을 대상으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겠다. 약간 이런 식의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궁극적으로 CDS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뭐 처리하는 거는 사실 엑셀로 다 하실 수 있으세요. 요즘 다 기업들마다 그렇죠. 엑셀이나 네. 스프레드시트 다 쓰시니까. 근데 데이터 이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AutoML Prediction이라는 것을 누르면 참석할지 안 할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Create Prototype을 create를 하면은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이쿠가 어떤 알고리즘의 몇 개의 퓨처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. 물론 추가적인 디자이닝도 가능하지만 CDS 분들은 디자이닝까지는 안 하시고요.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트레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이쿠가 추천한 두 개의 알고리즘, 즉 랜덤 포레스트랑 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그냥 쭉쭉쭉 돌아가면서 뭐 사람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. 네네. 그럼 여기서 챔피언이 정해졌을 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챔피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눌러서 이 해당 모델이 왜 챔피언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CDS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러면 해당 모델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DB를 사용을 했을 때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도 중요하지 않지만 IT 기획팀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 팀의 네. 부장급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줘라고 하면 참석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약간 이런 식의 결과물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공부만 혹은 통계적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. 네. 지금부터는 현업들을 위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용 AI 플랫폼이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업종별, 업무별로 현업들이 따라하기가 용이한 AI 템플릿들이 잘 구성되어야 될 것입니다. 글로벌에서 그 이미 고객사에서 데이터 이쿠와 함께 개발을 한 이후에 동의를 구하고 다른 고객사들이 무상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열어놨어요. 어떻게 보면 이런 업종별인데 이런 네네. 업종별 템플릿이 나와 있는 거네요. 업종별로.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꼭지 외에도 지금 그 데이터 이쿠 비즈니스 솔루션 팀에서는 내년 초까지 한 40개 정도의 유스 케이스를 더 추가할 예정인데 그래서 뭐 리테일이라든가 그 파이낸스라든가 제조, 뭐 헬스케어, 리테일 등등 다양한 곳에서 그냥 본인들이 한번 이거 가져다가 써볼까 하는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시면 뭐 나중에 화면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대시보드를 사용했고 어떤 모델을 돌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
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. 그래서 네.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앱스토어처럼 이런 네네. 스토어 같은 것도 아주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. 네. 사실 그 스토어는 데이터이쿠가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? 네네, 네. 맞습니다. 데이터이쿠 화면이고요. 데이터이쿠의 이 gallery.dataiku.com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? 예, 들어가면? 누구나 인터넷에 조석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네네네. 하면은 네, 오케이. 이 gallery.dataiku.com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. 여기에 프로젝트 5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예로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코링이라는 금융 쪽 특화된 유즈 케이스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파이프라인을 이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한번 써볼까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가 만들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든가 모델 학습 과정,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든 과정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CDS 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이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 이런 어떤 데이터와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데이터이쿠 자체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솔루션 없이 어떤 식으로 웹앱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런 프로액티브하게 값들을 이게 수정을 크레딧 스코어링이 금융기관에서 네네. 자기네 뭐 고객들 이 사람 신용도 평가하는 거죠?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마이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평가 지표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냥 사용자분들이 이런 웹앱을 통해서 프로액티브하게 사용을 하면서 내 앞에 있는 고객에 대한 크레딧이 어느 정도까지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볼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챗GPT 같은 LLM 포함해서 다양한 AI 기술들을 플랫폼에서 현업들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. 구글에서 이런 플러그인이라든가 커넥터 같은 거를 바로 검색을 하면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앱스토어 같은 게 또 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런 뭐 우리는 오픈 AI의 GPT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네. 이 오픈 AI GPT를 저희 DSS 상에 그냥 인스톨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되게 별도의 개발 없이 CDS 분들이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냥 무상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스노플레이크 데이터 소스하고도 연결시키는 것도 다 있겠네요. 그럼? 네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현업들이 IT 도움 없이 기업 내외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해서 자신만의 AI 실험을 쉽게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조직마다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데이터이쿠는 저희가 하나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들을 포함하여서 약 43개의 DB 종류를 자유롭게 커넥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 밖에도 개발을 통해서 커넥트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자유롭게 그다음에 내 PC에는 엑셀 파일, 저희 CSV 다 되는 거 그죠? 네네, 맞습니다. 데이터이쿠 이걸 갖고서 우리 회사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해볼 수 있는 겁니까? 그냥 체험처럼 뭐 프리 트라이얼처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? 네. 그것도 그냥 구글에서 데이터이쿠 트라이얼 이렇게 그냥 검색하면 일단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꼭 저희한테 연락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제공해주는 무상 네네. 라이센스로 오케이, 일단 오케이. 시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참 저희 회사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많아요. academy.dataiku.com이라는 데를 가면은 네. 저희가 무상 교육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네. 본인의 현재 레벨 수준을 여기 퀵 스타트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엑셀 많이 쓰시니까 네네네. 이 엑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엑셀을 기준으로 이런 스텝들을 따라하면 데이터이쿠를 쓸 수 있다의 교육을 저희가 무상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김쌤 본인의 이제 리멤버 명함 데이터 갖고 이제 뭐 행사 많이 올 건가 말 건가 해본 것처럼 어느 부서가 됐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한 사이클 한번 해보면 그 다음은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해보면. 네, 그죠? 네.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군대 가보면 처음에 쏠 때는 좀
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한 번 쏘고 나면은 음.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데이터 해쿠던 CDS던 AI던 일단은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런가요? 같아요. 그럴 네네. 것 같아요. 알아야 보인다고. 태클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랑 공간이 있습니다.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